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 지났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 약초꾼에겐 가장 분주하면서도 설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자, 날씨 따뜻하니 좋다. 요즘 시기에 이제 강가에 가면은 뭐 겨울을 월동하고 새 싹을 올리기 시작하는 뭐 물청개 나물이라든가 또 벼룩나물, 벼룩이 자리, 또 점나도 나물 그런 것들도 있고, 요즘 시기에 이제 황새냉이가 한창 이제 꽃대를 올려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황새냉이를 한번 뜯어가지고 요리를 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황새냉이를 많이 만나면 좋겠네요. 오늘의 봄나물 황새냉이를 찾아 나선 곳은 산이 아닌 강이다. 개울가나 논둑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몰라서 지나치는 봄나물 중에 하나다. 약초꾼의 시선이 예리해진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되니까 그 강가에 먹을 게 참 많네. 여기는 전번에 촬영했던 물청개 나물도 많고, 오, 여기에 창꽃마리가 있었네. 이것도 참 맛있는 나물인데. 아이고, 이제 찔레순도 예쁘게 돋아나기 시작하네. 이제 이거 한 2주쯤 지내면은 따가지고 장아찌를 담그고 또 덮어서 차를 만들어도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통통하게 이쁘게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채취하기는 좀 어립니다. 한 길이가 한 요 정도 자랐을 때 따가지고 이제 덮어서 차도 만들고 또 작년처럼 장아찌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와, 여기에 오늘 뜯으려고 하는 황새냉이가 엄청 많구만. 벌써 하얗게 꽃을 피운 황새냉이 굴락. 십자화과의 두해살이 풀로 열매 주머니의 모양이 마치 길고 가느다란 황새다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 이제 이게 제가 뜯는 황새냉이와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겨울 무렵에 뿌리를 캐가지고 국을 끓여 먹거나 무쳐서 먹는 참냉이, 냉입니다. 이제 이렇게 같은 냉이과다 보니까 꽃의 모양이나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씨앗을 감싸고 있는 이 씨방이 하트 형태예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씨방을 달고 있는 건 참냉이. 황새냉이와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식 환경도 다르다.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물가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생을 하고 있는데, 냉이는 보통 이제 바깥에 논두렁에 그런 데 주로 이제 많이 자생을 하고, 황새냉이는 물이 흘러가는 계곡가에, 강가에 그런 데 주로 많이 자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억새서 꽃대가 올라오면 억새서 못 먹는데, 요 황새냉이는 요 꽃대가 부드러워 가지고 이걸 나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먹어보면은 아우 매워. 코가 뻥 뚫립니다. 작고 청순한 생김새와 달리 제법 매운맛을 낸다는 황새냉이. 한방에서는 만곡 쇠미제라 칭하며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약재로 활용해왔다. 이제 이게 먹어보면은 매콤한 맛이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회를 먹을 때 이걸로 쌈을 싸 먹고,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소스를 해가지고 회를 찍어 먹고 그랬대요. 그 이제 이걸 먹어보면은 매콤하고 냉이 특유의 향긋한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참 맛있어요, 이게. 황새냉이의 매력은 맛뿐만이 아니다.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해서 봄철 논밭에서도 잡초처럼 자라지만 오히려 논농사에 도움이 되는 비료 식물이다. 여러모로 기특한 녀석이다. 황새냉이는 이 시기에 거의 꽃을 피우는 꽃대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물로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꽃을 따면은 번식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간혹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꽃대를 따면은 가운데 굵고 통통한 꽃대를 따면은 이 그 가지가 여기서 가지가 막 3개, 4개 벌어 가지고 오히려 더 꽃대를 따주기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꽃대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카시아 꽃 같은 것도 따가지고 덮어서 꽃차를 만든다든가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촬영을 했던 거고 또 여기 우리 눈앞에도 있네요. 이 갯버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왜 꽃송이를 따가지고 찹쌀과 같이 섞어서 쪄가지고 찧어서 콩고를 묻혀서 떡을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꽃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이 황새냉이를 요 씨앗을 갖다가 이제 약으로 쓰는데 이 씨앗이 이제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망가진 간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이 망가지면은 시력도 약해지는데 시력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고 이질이라든가 방광염 또 몸이 붓는 부종 그런데 이제 약으로 썼던 기록이 있고 또 이제 유럽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재배할 채소가 전쟁통에 채소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채소로 군사들한테 병사들한테 이제 그 식재료로 제공을 했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고. 한가득해온 황새냉이에 봄 향기가 자욱하다. 무엇보다 단백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한 알칼리성 식물.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다 갖춘 2가지 별미를 준비했다. 첫 번째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황새냉이 부침개. 두 번째는 싱그러운 맛을 그대로 살린 황새냉이 샐러드다. 상큼한 키위 소스가 핵심 포인트. 적당히 소스를 둘러둔 뒤 얼금설금 무치듯 버무려주면 금세 완성이다. 고소한 부침개와 싱그러운 샐러드만으로도 풍성하게 차려진 봄철 한상. 부드럽고 싱싱한 맛에 알싸하면서 약간 쌉스름한 맛. 매콤하면서 이제 냉이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이 정말 회를 부르는 맛입니다. 입맛을 돋게 하는 것은 물론 나른한 춘곤증까지 깨워주는 황새냉이. 비로소 향긋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약초다. 햇빛이
따뜻합니다. 계곡물 소리도 들리고 봄바람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함양인데요. 옛말에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함양은 뛰어난 유학자들을 배출해낸 영남 사림의 본거지이자 선비 문화의 역사와 전통이 깊게 서려 있는 그야말로 뼈대 있는 고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함양의 언택트 명소도 조선시대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탁 트인 화림동 계곡을 따라서 천천히 거닐어 볼 선비 문화 탐방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지리산과 덕유산을 모두 품었으니 참으로 복스러운 함양입니다. 거기다 남덕유산에서 내려온 화림동 계곡의 청명한 물줄기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한 곳인데요. 이 화림동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선비 문화 탐방로가 바로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춘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걸어볼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걸어볼 코스는 예. 화림동 계곡에 있는 선비 탐방로 제1구간입니다. 예. 1구간은 여기 거연적에서 시작해서 예.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호정이 나오고 동호정을 지나가면 농월정까지 6km가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 6km 구간이 계속 정자로 이렇게 이어져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정자와 아름다운 못이 8개나 있다고 해서 팔단팔정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생들이 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예. 여기 남덕유산 60년 고개를 예. 굽이 돌아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예. 그때 이 계곡에 있는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 선비들이 예.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시작을 해서 예. 우리 이 계곡에 오면 피로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예. 여기서 예. 피로도 좀 식히고 물에 발도 담그고 예. 다시 재충전해서 예.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예.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던 선비들에게 화림동 계곡은 그야말로 무릉도원 그 자체. 이 한 폭의 동야와 같은 풍경 속에서 선비들은 시문을 읊고 풍류를 즐겼을 테지요. 선비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정자, 거연정의 풍경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야, 경치 좋네요. 야, 이 구름다리하고 예. 저희 계곡하고, 야, 이게 정자가 주변 이 풍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자 이름이 거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연정은 누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짓게 된 건가요? 이 거연정이 처음 지어진 것은 예. 전시석께서 그분이 병자호란 뒤에 다 벼슬을 버리고 은거할 곳을 찾아서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억새로 된 정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산서원이라고 하는 전오련 선생을 모시는 서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그 서원 철폐가 있을 때 네. 서산서원이 철폐가 되었는데 네. 그때 남은 제목을 가지고 예. 1872년에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후손들의 정성스러운 관리로 보존돼 오고 있다는데요. 가까이에서 살펴본 거연정은 훨씬 이채롭습니다. 선비들의 지혜로운 건축 양식이 바로 그 첫 번째 포인트. 거연정이 희한하게 이 바위 안반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네. 이 거연정은 그 보통의 정자들이
계곡 물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런 장소에 위치하는데 예, 이 거연정은 예. 물을 건너와서 예. 저쪽에 물길이 갈라진 그 사이에 있는 바위에다가 예, 이 예. 안반이에다가 이래 그 네. 정자를 지었는데요. 네네네. 그것도 좀 특이하고 그러네요. 또 건물을 짓는 방식은 예. 이 울퉁불퉁한 이 바위 이를 깎아내지 아니하고 예, 예, 그 예. 안반 위에다가 기둥의 길이를 높거나 낮게 하면서 안반의 모양과 같이 예. 이 기둥 밑바닥을 깎아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운 겁니다. 네네. 예, 이런 공법을 그랭이법이라고 하는데 예. 예, 우리 선조들의 탁월한 자연 친화적인 예, 그런 예. 건축 공법이 되겠습니다. 빼어난 풍광에 시작부터 제대로 눈호강하고 나서는 길. 청아한 계곡물 소리도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예, 담박로가 참 좋네요. 예, 그렇죠. 멀리 가지 않아 야. 또 하나의 정자가 눈에 띕니다. 함양의 대표적인 선비 일두 정여창 선생을 위해 지어진 군자정인데요. 계곡 건너에도 예, 예. 정자가 또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또 바위 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거연정보다는 좀 더 좀 소담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연과 벗하며 걸으니 지루할 틈일랑 없습니다. 하얀 너럭바위만큼이나 화려한 풍채를 자랑하는 세 번째 정자. 동호 장만리 선생의 호를 따서 동호정이라고 했는데요. 예. 임진왜란 때 예. 선조 임금께서 저 의주로 몽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이 장만리 공께서 예. 선조 임금을 등에 업고 예. 수십 리를 달렸다 하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선조 임금이 영세불망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지를 주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후손들이 예. 그 장만리 선생의 그 이게 선대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뜻을 기리고자 1895년에 그 동호 장만리공의 10대 후손들이 지은 정자입니다. 마치 정자를 호위하듯 둘러싼 소나무들이 동호정의 위엄을 대신 말해주는 듯한데요. 아, 이거 계단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렇지요. 통나무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통나무 두 개를 예. 그 도끼로 예. 대충 이렇게 찍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예. 이것을 도끼별 계단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기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화주 기둥은 모두 다 나무를 가공하지 아니하고 껍질만 벗긴 나무 모양의 원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둥에다가 밑에 그 바닥을 그랭이법으로 깎아서 이 안반 위에 세운 그런 아주 자연 친화적인 그런 굉장히 방식으로 그러네. 자연 친화적이지네요. 예. 올라가 보실까요? 예. 올라가도 됩니까? 예, 올라가죠. 가서 예. 신발을 벗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도끼별 계단을 딛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앞서 만났던 정자들에 비해 유독 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하는 동호정. 화려한 단청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공자의 일대기를 그린 공자 성적도가 10장이 여기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공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공자께서 서거를 하시자 제자들이 아주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 있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정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차경에 있다지요. 동호정에 올라 가만히 이 경치 감상하고 있노라니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던 옛 선비들의 모습이 어렴풋 그려집니다. 저 큰 바위는 차이람이라고 합니다. 아, 자이람 전체를요? 예. 그 햇빛을 가릴 만큼 아주 큰 바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 차이람에는 저 뒤편으로 가면은 그 금저감이라고 해서 가야금과 금운고 또는 그 필이나 퉁소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또 좀 앞쪽에는 연가대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 뭐 시조창을 한다든지 네. 또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연가대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 바위에 파진 웅덩이에다가 네. 술을 가득 부어놓고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잎을 따다가 띄워놓고 이야. 둘러앉아서 예. 시를 짓는다든지 하는 예. 그런 유상곡수연 같은 그런 놀이를 하면서 즐겼다고 또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서둘러 완주할 필요도 숨가삐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자연의 속도에 발맞춰 걷는 것이 함양 선빗길만의 매력. 이 해설을 하시면서 좀 어떤 뭐 보람찬 일이나 뭐 그런 경험들은 겉으로만 알고 있는 이런 문화재라든지 역사 이거보다도 또 더 깊은 내막을 알고 예. 돌아가실 때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이런 그 반응이 왔을 때 예, 아주 예. 그 좀 뿌듯하고요. 운동도 하게 되니까 예. 저로서는 건강도 챙기고 아. 일석이조의 셈이죠. 두런두런 꽃피는 이야기 속에 어느덧 가까워진 마지막 구간. 농월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치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농월정은 다른 정자에 비해서 좀 새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예. 지족당 박맹부라고 하는 분이 갱자호란의 그 수모를 예. 겪고 난 다음에 모든 그 벼슬을 버리고 이제 이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1637년인가 예, 그쯤에 예. 처음으로 지어졌고요. 예, 예. 이 정자는 2003년에 예. 화재로 인해서 완전 소실이 되어서 2015년에 예. 다시 중건해가지고 예, 예.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것처럼 보이죠. 예, 한자로 말을 하자면은 예. 농자가 예. 그 희롱할 농자, 희롱한다. 예. 예. 월은 다룰 자니까 예, 달을 희롱한다는 뜻이 있겠죠. 예. 예, 하지만 이 이제 달을 벗삼아 예. 여기서 자연 풍광을 예. 즐기는 그런 정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 넓은 이 바위가 예. 월련암이고요. 월연암. 예, 여기 고인 물이 예. 월련입니다. 아. 그래서 이 정자에서 내려다 보면은 월련에 비친 예. 아주 달빛, 예, 아주 예. 아름답겠죠. 예. 그런 예. 달빛을 감상하면서 예, 예. 풍류를 예. 노래하고 예. 즐기던 그런 곳입니다. 지족당 박명부 선생이 지팡이와 집신을 끌며 논일었다는 붉은색 글귀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림동 계곡, 예. 함양 선비 문화길을 찾아주시는 분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림동 계곡의 아름다운 자연 마음껏 구경하시고 또 우리 함양 지역의 선비들의 그 품격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나들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안이 현감으로 부임을 하셔서 예. 한양의 선비들이 화림동 계곡에 발을 담그고 탁족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더니 과연 화림동이구나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오늘 그 해설사님과 이 화림동 계곡 선비 문화길을 걸으면서 과연 화림동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여기 오시는 다른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인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즐거운 나들이었습니다. 네. 편안한 길이라고 배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 위에 자리한 세월의 풍경을 허투루 보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곧 선비의 자세이자 함양 선비길이 주는 교훈 아닐까요?
음식하러 오셨어요? 네, 아. 배우려고 왔습니다. 쑥이랑 모이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오늘 메뉴는 네. 쑥은 이게 아까 우리가 캤듯이 네. 이게 첫물이기 때문에 뭐 이기고 뭐 막 자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고 같이 버무려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두 손으로. 모이를 듬뿍 넣고 또 두부를 그 위에다 얹으세요. 저는 좀 아까 간장 같은 거 들어가서 좀 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짜네요. 나를 못 믿다니. 그게 아니야. 백 선생, 네. 더덕은 이제 겨울철 음식이라 네. 1인분까지는 먹죠. 요리 초보자들은 손질법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더덕을 까는 법 이렇게 돌리면서 까면 돼요. 물론 감자칼로 쭉쭉 벗길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면 음식을 오만하게 하게 돼요. 아니, 어렸을 때 약간 숟가락으로 긁었던 것 같은데. 더덕은 숟가락으로 안 긁어져요. 우리 건우는 쌀가루를 체에다 한번 내려주세요. 왜 저렇게 체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지면 같이 잘 섞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섞으려고 두부를 잘 짜서 두부를 짠다고요? 예, 짤주머니에다가 짜서 물기를 수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질어요. 이게 세속에서는 섭산적 하면 대부분 고기 갖고 하는데 사찰 음식에서는요 두부가 더덕과 같이 단백질? 만나면 네. 아주 좋은. 웬만하면 두부하고 콩나물값은 아끼지 않아야 돼요. GMO 식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산콩을 드시라. 진짜 물기가 거의 없어졌네요. 예, 간은 얘를 소금으로 하고요. 네. 쌀도 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소금을 좀 넉넉히 넣었어요. 굉장히 곱게 다져서 식감 있게. 많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믹서에 가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섬유질이 있는 식품들은 조직이 파괴되면 그 효능이 조금씩 떨어져요. 곱게 다져주면 돼요. 그러면 식감이 있거든요. 더덕이 향이 강한데 어우러지나요? 그러니까 더덕만 살아나지 않고. 그렇죠. 중화된 맛이죠. 부드러운 맛. 대부분 더덕 생으로 먹으면 네. 강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양념을 같이 해서 네. 섞으니까 꿀을 조금 떨어뜨리고 잣을 뿌려서 먹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죠. 백 선생은 요리를 하십니까? 네, 어제도 혼자 스파게티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일일이 소스도 만들고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내 포장 음식인데 그러긴 하죠. 본인이 어쨌든 조리를 익히고 불을 가열해서 쓰니까 네. 하려면 좀 번거로운데도 하는구나. 재밌어요. 네, 제가 방송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조리 인류입니다. 이 지구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사람이 조리를 해야 돼요. 좋은 식재료들을 생산하고 그것을 좋게 소비하고. 근데 스파게티 만들면서 울어가지고 진짜 요즘에 마음이 상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울었어요? 비웃으시네요. 이거 생으로 한번 먹어봐도 네, 드셔요. 근데 이거 더 곱게 다져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근데 보통 더덕하면 약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안 쓰고 쓴맛이 있죠. 안 쓸 리가 있나요? 근데 좀 달달 이런 생각도 들어요. 쓴 것은 원래 뒷맛이 달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반찬 쓴맛만 좋죠. 느껴지나 보네요. 부침개는 하실 줄 알죠? 네. 네. 저 추석 때 혼자 하거든요. 추석 설. 아, 효자다. 그래서 이제 건우야, 효자지. 너도 하냐, 같이? 저 제사 때 돕기도 하죠. 돕기? 네. 오늘도 제사인데 처음 오늘 와가지고. 조사야? 네. 그럼 집에 가서 또 요리해야 되겠네? 아니요,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엄마, 이모들이 다 해. 미소가. 아니, 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네네, 좋아. 아쉽죠. 아쉬워하는 거지. It smiles with you. 아,
근데 진짜 두부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건조하게 될 거라고. 명절에 하는 전 생각하면 엄청 기름진 음식. 그렇죠. 이제 섭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침개하고는 또 달라요.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게 기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칠해서 이 정도씩 떼주면 병단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할까요? 예. 자, 어려우면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 이게 생각보다 깨지네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진짜 뽀개지면 뽀개진 대로. 예쁘게 만드시네요. 요리 초년생하고 저거 같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는 달라요. 이거 하나. 당연히 달라야죠. 이렇게 주물주물 많이 하시면 네. 안 깨져요. 저는 구울게요. 침류는 집에 있는 뭐 까놀라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아, 쓰면 GMO 아닌 걸 쓰셔야 돼요. 아, 여러분, 까놀라유는 거의 GMO입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 기름을 많이 하지 않네요. 두께에 비례해요. 두꺼우면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네. 얇으면 기름을 적게 넣고요. 팬을 달궈서 타지 않게끔만 구워주는데 이 두부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잘 탈 수 있어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약간- 맛보실래요? 네. 손으로 드실래요? 그냥? 네. 뜨거운데? 괜찮아요. 아닌데 너무 뜨거운데. 딱 씹을 때 더덕이 씹히네요. 그렇죠. 네. 더덕 향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덕을 그냥 구워도 먹고 여러 형태로도 먹지만 굉장히 잘했네. 또 쟤 뜨잖아. 안 뜨거운데? 장갑 아 장갑한다. 이 셰프 장갑.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이따가 보여주시면. 아, 그래요? 김나는. 김나는 거? 뜨겁긴 뜨겁네.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왜 꿀 색깔이 이러냐? 밀림에서 온 꿀이에요. 파프리카요? 앙코르와트 꿀이에요. 목통꿀. 그리고 나서 잣가루를 뿌려줘야 돼요. 일단 이것도 눈으로 먹어야 돼요. 너무 예뻐요. 아주 섬세한 친구가 왔군. 누나가 셋입니다. 진짜 맛있어. 꿀하고 잣까지 뿌려야 완성품이죠. 야, 고급지죠? 엉겅퀴 본 적 있어? 들어는 봤어요. 백 선생은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 보라색 꽃 같은 거 아니에요? 노란 꽃이 펴요. 이 엉겅퀴는 간에 해독에도 좋고요. 혈관 청소도 하고 뭐 굉장히 뿌리가 긴데 이제 뿌리도 먹기는 하는데 이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질긴 부분들이 있어요. 안 드시는 게 낫고 칼 필요 없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끓는 물에 데치면 되고요. 네. 생으로도 초집이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더 크면 이 가시가 굉장히 사나워요. 그때는 먹으면 안 돼요. 미나리하고 무는 이제 채를 쓸 건데 좀 얇게 썼네요. 백 선생 배고팠구나. 뭘 자꾸 먹네. 전 샐러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건우야 엉겅퀴 더 깎아라. 백 선생이 자꾸 주워 먹어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그래요? 저 남은 건 줄 알았어. 오래 데치지 말고요. 그냥 손만 살짝. 얘는 굳이 소금물 안 해도 돼요. 그냥 소금물에 하는 것은 네. 그 이 색깔이 갈변이 잘 되는 애들. 질겨서. 데친 것도 맛있네요. 쓴맛이 좀 막 줄어드는 느낌. 아, 그래요? 얘만 데치고 미나리랑 예, 무는 예. 그냥 생으로.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면 생으로 먹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은 미네랄 중에 칼륨이 많아서 웬만하면 한 번씩 데쳐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조청하고 고추장을 넣고 끓여서 쓰시면은 두고 뭘 무쳐 먹어도 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아, 네. 한 번 하실 때 고추장을 좀 많이 끓여 놓으시면 좋아요. 식초를 섞어요. 맵기 고추장을 식혀야 돼요. 고추장 끓인 물을 이렇게 양념을 같이 넣어서 깨도 살살
버무리세요. 네. 셰프 포스가 나오는데 무하고 미나리하고 같이 드셔야 돼. 그거 흰 거 있지, 사과. 그거 갖고 와. 어때요? 봄향 향 나요. 아, 봄맛이죠, 네. 확실히. 봄에는 우리가 간의 기운을 일깨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식을 이렇게 초를 곁들여서 해 드시면 충곤증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너무 잘 먹어서 이쁘다. 자, 그럼 우리 상 차려서 드십시다. 완전히 봄식이네. 그치? 향기가 확 와요. 봄 향기가. 조사님 이거 쑥에다가 각종 저기 한 떡인데 이거 먼저 한번 먹고 밥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걸 디저트로 먹기보다 먼저 한 입 네. 먹어보는데. 밑두도 달아요. 달죠? 뭔데? 더달랑가네. 눈이 엄청 커지셨는데. 머리가 새순인데 정말 독특한 맛이다. 제 피를 넣어서 그렇다. 계피향 향 나요. 네, 고추장을 쳐놓고 끓여가지고 새콤하네. 달콤달콤. 드실 때마다 눈이 엄청 커지세요. 오, 맛있다! 약간 이러니까 눈이 엄청 커져요. 여기에서 계속 이런 사찰 음식으로만 계속 드시는 거세요? 예, 사철 씨는 뭐가 있죠? 아, 저분은 이제 체질 개선을 좀 하셔야 돼서 본인이 이제 살도 좀 살 좀 빼시고 빼고. 해독하러 오셔서 해독. 지금 5일째죠. 5일째인데 하루하루 다르게 느낌을 느낍니다. 마음 수영하는데. 심심하거나 그러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하루하루 음식 먹는 게 즐거우니까. 여기 보니까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소리랑 벌소리도 들리고 벌이 날아다니는 것도 들리고. 그 소리를 들은 지가 언젠지 순간 했어요. 저도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요리하면서 그냥 요리에만 집중하게 되고 지금 먹을 때도 그렇죠. 먹는 것만 그래서 집중하게 돼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게끔 그 현실에 그냥 집중하면 돼요.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 틈이 있기 때문에 막 과거를 생각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거는 지나갔어요. 피니시 끝났어요. 지나간 오늘에 거고.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